면접위원들이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후반부에 접어들면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에서 제가 아쉬웠던 그리고 또 직무 역량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을 직무 면접 때 한 번 더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요. 한 분께서는 이제 답변을 충분히 그만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한 번 더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의견이 엇갈려서 시그널을 이미 느낀 것 같습니다. 뽑고 싶은 지원자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한테는 좀 더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그 대학 생활을 지냈다라는 게 지금 그려지는데, 압박 질문을 통해서 뭔가 깊게 검증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없었거든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합격 시그널 쪽으로 흘러갈지, 탈락 시그널로 흘러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의 장점인 적극적인 태도와 솔직함을 선생님께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직무 역량이 강점인 지원자 박소재입니다. 학부 연구생 활동 중에 전력반도체 연구실에서 전력반도체에 관한 이론을 학습했으며, 베타 갈륨 옥사이드 SPD 소자의 온도 레시피를 900섭씨로 최적화하며 공정 변수를 제어하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또한 공정 실습 중 런시트를 활용하여 공정을 진행한 후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차율 20% 이내 공정 모델링을 최적화하며 공정 기술 엔지니어로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직무적 역량을 통해서 조직에 빠르게 융화하고 곧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소재 씨 학력상을 보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편입과 전과를 동시에 하신 건데 학교를 좀 바꾸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예요? 학교를 바꾸려는 이유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과를 바꾸려는 이유와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자타공인 대한민국 1위 기업인 현자가 채용 설명회로 오는 대학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학할 학교를 고른 뒤, 그럼 현자가 잘하는 반도체 쪽으로 진학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신소재공학과 그리고 전기전자공학과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잘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전자를 안 가지고 소재를 가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나온 학교, 대학교의 커리큘럼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반도체 소자 공정 실습 수업을 직접 학교에서 주관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한 다음에 신소재공학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반도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소재 쪽보다는 전기전자 공학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소재공학에서는 좀 더 공정 쪽을 다룬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진로를 공정 쪽에 유사한 관련이 있는 신소재공학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소재공학을 하면 네. 반도체 직무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한정되잖아, 그렇죠? 네, 공정 쪽으로 한정. 근데 전기전자를 택하면 직무를 훨씬 더 다양하게 본인이 택할 수 있잖아요. 소재 쪽이 더 편입하기 쉬워서 했던 건 아니에요? 각 학교마다 과를 하나씩 골라야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대학 신소재공학과를 고른 데는 커리큘럼 상의 이유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TO가 겨우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한 2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는 이 비교를 한다면 신소재공학과가 좀 더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의 공정 커리큘럼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전자공학도 전과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럼 전기전자를 택하지 않고 소재공학을 선택했는지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공정 쪽에 가까워서 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거는 반도체를 공부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입을 하거나 전과를 할 때는 그 사실을 몰랐을 거라는 거지. 그 정도는 면접위원이 꿰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답변하려고 한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한 질문 좀 나올 줄 몰라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떻게 말해야 하지? 머리 회전이 돌아갔던 것 같고요. 근데 소재 씨하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득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그 선택을 했어? 그것도 이상하네.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든지. 소재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해 줬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신소재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공에서 공부한 내용이 신소재공학과 연결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공학점을 취득하는데도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만 명확히 전달했어도 설득력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입하고 나서가 학점이 더 좋더라고요. 그 이유도 한번 들어봅시다. 학점을 좋게 받을 수 있던 이유는 편입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꼈고 그리고 좀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꾸준하게 공부를 진행했고 그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보통은 편입하면 학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편입과 전과를 한 다음에 학점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제가 칭찬해주고 싶었고 어쨌든 대학 생활을 보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 비정질 재료 연구실은 어떤 이유로 하게 된 거예요? 어떤 계기로? 제가 신소재 공학과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한 편 작성해야 하는 그러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 수업에서 프로젝트 조언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반도체 소재 및 소자 연구실 쪽도 좀 생활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계기예요? 대학교니 극한 환경에서 활용되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세미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듣고 전력 반도체가 제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대세 반도체가 되겠다 싶어서 그에 관해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실에서 학부용생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편입한 후에 그 짧은 기간에 연구실 생활을 2개나 했더라고요. 이거는 1개만 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던 거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했어요. 반도체 쪽이었으면 꼭 저희 사업팀이 아니어도 지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저는 전력 반도체를 택한 이유는 제가 향후 30대, 40대가 되면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대세가 되는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로 정하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반도체가 실리콘 기반 반도체를 대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다고 돼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근거로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AI의 발달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딥시크와 같은 AI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겐을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넓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온오프를 하면서 좀 더 폭넓고 효율이 좋은 그러한 반도체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력 반도체가 상용화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카바이드의 존재상 고온에서 대부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면에서 굉장한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고요. 또 웨이퍼를 만들 때도 에피택시 공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갈륨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콜라스 기법으로 웨이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많이 양산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진 신소재를 활용한다면 좀 더 빠른 시기에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원한 전력 반도체라는 분야에 대한 열정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자소서에 쓴 내용을 제가 검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력 반도체가 실리콘 기반 반도체를 대체할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아직은 전력 반도체 상용화가 안 되는 이유 그런 것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정말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줬구나. 그래서 직무 역량이라는 부분은 칭찬해 줄만 합니다. 팀플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리더에 가까운 것 같아요? 팔로워 성향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리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뭔가 도전 정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앞서 나가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조장을 맡아서 신소재 공정 실습 프로젝트에서 보고서 만점을 받으면서 1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조금 더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이런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좀 엄하게 결단을 내릴 때도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신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폴리싱을 하면서 제가 경도가 높은 시편을 담당하고 또 업무 분담을 해서 이론 파트를 작성을 시키게 하였는데 그분도 제가 조금 관여를 해서 이렇게 제가 좀 남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업무 분담을 좀 엄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한테 휘둘리는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제가 또 남 입장에서 생각하는 조금 버릇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어서 남이 조금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면 제가 절대 시키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좋은 건 다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활동 중에 보면 아르바이트를 한 4개 정도는 하셨더라고요. 특히 이제 편입한 후에도 한 3개 정도를 하셨던데 지속적으로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왔고요.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소통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향상된 소통 능력으로 유관부서 및 동료 엔지니어들과 잘 협업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도 많이 봐주셨는데 또 끝에는 저보고 좋은 거는 다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주셔서 이것 때문에 더 불합격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 태도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액티브한 면을 많이 느꼈거든요. 팀플 같은 때 리더를 많이 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특히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아르바이트를 4개씩이나 했고 또 목적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린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게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 친한 친구들이 그 소진 씨를 어떤 친구라고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가가기 편하고 또 무언가를 할 때 같이 하면 좋은 친구라는 평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거주했을 당시에는 친구들과 함께 맛집 탐방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도 저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좋은 시간 보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 그런 것들이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이런 점은 붙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난 뒤부터 들은 말인데 제가 남을 좀 가르치려는 말투가 있다. 남을 가르치려 한다. 제가 사실 이건 제가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말끝을 조금 늘리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듣는 입장에서는 말끝을 늘리니 좀 뭔가 가르치려 드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종종 받는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피드백을 좀 인지하고 지금 현재 좀 많이 말끝에 줄이는 습관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소진 씨랑 면접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걸 느끼는데 네. 혹시 수다쟁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수다쟁이는 맞지만 사투리를 줄이려는 것이 비중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이 처음 지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 3번째입니다. 올해가 25년 상반기니까 24년 상반기에 첫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안타깝게도 면접에서 좀 탈락을 하였는데요. 면접이 끝난 직후 저도 약간 결과를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복귀를 하였고 그리고 저의 아쉬웠던 점인 PT 면접에서의 문제를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잘 풀이를 못하여서 임원분들이 조금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못 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바로 복귀하고 준비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다쟁이 느낌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거든요. 대부분 답변을 잘 하는데 제가 가장 거슬렸던 부분은 뭐냐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을 내가 물어봤거든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면접 보고 나서 결과를 예측했고요. 또 PT 하면서 3개 문제 못 풀었고요. 갈등 상황도 답변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하고 근거 그 정도면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답변까지 붙이게 되면 쓸데없는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꼬투리를 잡히는 경우도 많거든. 소지 씨가 존경하시는 인물은 누구예요? 저는 삼국지 유비를 꼽고 싶습니다. 이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유비 같은 경우에는 돗자리 장수부터 시작해서 결국 황제에 오른 인물인데요. 제가 삼국지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유비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누구에도 충성하지 않은 관우, 그리고 독불장군 장비 이런 인재들을 자기 수발 다루듯이 적절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리더십이 정말 대단하구나, 포용이 정말 깊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유비를 꼽고 싶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이나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네. 유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호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한 10년, 20년 거치다 보니까 이제는 유비보다는 조조라는 인물이 더 관심이 가고 네. 오히려 조조한테 더 리더십에서는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생각도 정말 동의하는 게 저는 삼국지를 처음 읽었을 때는 관우, 두 번째는 조조, 그리고 세 번째는 유비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갔는데요. 제가 사실 조조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조조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질문에 유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네. 조조를 요즘은 더 내가 배울 게 많다고 얘기했더니 조조를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갑자기 이게 바뀐 거예요? 네, 조조도 좋아합니다. 네. 일관성이 하나도 없으시네. 일관성에 저는 아쉽다는 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유비를 존경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걸 본인이 지켜줘야지. 물론
제가 조조라는 인물을 갖고 온 거는 한번 떠보기 위한 거였어요. 유도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그냥 딸랑 넘어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읽을 때마다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마 불합격 시간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봤는데 좀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직감을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면접 결과는 탈락 시그널의 영향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성에 대한 게 초반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합격 시그널 3개의 장점도 되게 좋은 친구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면접장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진실성이나 일관성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 같은 질문에서의 진실성도 느껴져야 되고 초반에 물었던 질문하고 후반에 물었던 질문의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솔직히 좀 더 많이 연습을 하고 또 기회도 많이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